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도 20대가 알아야 할 금융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 ISA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20대 만 19세가 넘어가야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면 그 이전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대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대 때 처음 소득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또 이제 갓 20살이 됐을 때 바로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ISA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SA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선 ISA에 대해서 어떤 건지, 우선 왜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SA는 절세가 있는 상품으로 유명한데요. 우리가 이제 절세를 하기 위해서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품들이 ISA와 IRP라는 게 있습니다. IRP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IRP는 이제 개인 퇴직연금이고요. 개인이 관리하는 퇴직연금이라서 소득이 생긴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제 퇴직연금을 관리하잖아요. DB형, DC형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입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이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자영업자라든지 혹은 이제 프리랜서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이제 20대에 처음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대부분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알아두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5년 이제 수능 특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RP보다는 ISA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IRP와 ISA는 절세를 위한 상품이고요. 이 두 개 다 또 이제 계좌의 특징이 있는데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계좌에는 돈을 입금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돈을 입금한 이후에 이제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어떤 상품을 살지, 어떤 상품을 팔지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이제 ISA나 IRP에는 가입을 한 이후에 이제 돈을 입금을 하잖아요. 돈을 입금을 하고 나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자동 이체를 시켜놓고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난 퇴직연금을 얼만큼 놔둬야지라고 생각하면서 IRP 상품으로 이제 돈을 옮겨놓고 또 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지라는 생각으로 ISA에 가입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돈을 가만히 둔다면 이거는 돈을 이제 바닥에 버려두는 효과와 거의 비슷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RP와 ISA는 절세 혜택이 있고요. 또 이제 상품을 관리를 해줘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IRP 같은 경우에는 개인 퇴직연금이다 보니까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는 이제 출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ISA도 3년인가 의무 가입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입을 할 때도 신중하게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한 이후에도 우리가 신중하게 투자를 어떻게 관리할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신경 써줘야 하는 상품입니다. ISA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ISA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형이란 건 증권사에서는 볼 수 있었고요. 은행에선 볼 수 없었던 상품이고요. 우선 1임형이라고 하면 이제 주식을 일임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일임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1임형 같은 경우 내가 돈을 입금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문가나 혹은 내가 선택한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이제 자금을 관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선택할 사항이 매우 적어지는 상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입금하고 그 입금한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운영할지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금융상품을 사고요, 팔고요. 혹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걸 신탁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1인형이나 신탁형에서는 이제 주식을 직접적으로 거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중개형으로 가입했을 때는 이제 주식을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예금과 적금의 편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1인용 신탁형이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중개형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 중개형으로 가입하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직접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ISA로 어떤 데 가입하냐라고 하는데요. ISA 상품을 사면 여기에 이제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돈을 입금만 하고 가만히 놔둔다면 이제 1인명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신탁형인 경우에는 돈을 가만히 놔두면 버려두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특정 자산을 이제 매입해서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IRP도 상당히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IRP도 가입을 하면 내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자산, 특히 안전자산에 얼마 이상을 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ISA도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는 못했었고요. 다만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ISA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금도 있고요. 펀드도 있고요. 채권에도 투자 가능하고 리츠에도 투자 가능하고 파생 결합 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상품에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직접 투자보다는 아마 간접 투자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계좌가 바로 ISA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ISA는 이렇게 조금 나뉘어요. 뭐 이제 일반형이 있고요, 서민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민형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상품마다 조금씩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비과세 한도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20대가 됐을 때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일반형에 가입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 소득이 생기게 되다 보면 내의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서민형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취업을 하게 돼서 나의 소득을 확인하고 이걸 서민형으로 바꿨을 때 비과세 혜택을 더 늘릴 수 있는 효과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이게 이제 최소 가입 금액도 존재하고, 또 1년에 2천만 원의 한도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2천만 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입금을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셔야 될 거고요. 또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상품을 계속해서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의무기간은 3년이 있고요. 가입 시기는 이제 연장이 가능한데 내가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할지, 내가 언제 가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분명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가입한 이후에도 내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겠다, 경제 상황이 저러니까 저런 상품을 선택해야겠다는 것도 잘 구분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상품에 가입을 하고 돈을 입금을 하고 그 계좌에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있는 상품은 아니라는 사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